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프레지던트의 기자가 독도 상륙길이 기사에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도에 상륙해봤다. 한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기계에 일본은 완전히 패배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기자는 독도를 방문한 소감과 함께 마지막에는 일본이 완전히 패배했다며 망연자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소개와 함께 마지막에는 이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재미있는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 기자가 쓴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다케시마로, 조선은 이씨조선 등으로 원본 표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다. 나는 8년 전 우익이었다. 주위의 보수 언론인은 모두 한국을 철두철미하게 비판하고 한국 경비병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괘씸하다고 서슴치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케시마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천문학자가 베텔게우스와 목성에 갈 수 없고 만원경과 우주사진에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행정구역상 시마네 현으로 가려고 맘먹으면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케시마에 가지 않고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해 2012년 다케시마 상륙을 거행했다. 다케시마 항로는 시마네 현의 오키군도에서 바다를 헤엄쳐가면 어떻게든 도착하겠지만 초인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한국 측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여권을 가지고 한국 측에서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외무성은 이런 행위를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행은 삼가라고 주의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요청으로 강제력은 없다. 그리고 일본의 민간인이 독도에 상륙한다고 해도 한국 측에 벌칙은 없다. 여기가 제1관문. 먼저 포항, 동해발 울릉도행 루트를 선택해도 반드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다케시마의 유일한 항로가 울릉도를 경유하는 것이다. 독도에 상륙해 일장기를 내거는 등의 발칙한 일본인이 발생하면 한국 경찰의 책임 문제가 되므로 울릉도로 향하기 전 일본인들은 모두 페리 탑승장 별실에 있는 한국 경찰 주재소에 끌려가 울릉도 도항 목적은? 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질문을 받는다. 나를 조사한 한국 경찰은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대화는 모두 일본어로 했다. 물론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울릉도에서 독도는 갈 수 있지만 갈 예정은 아니지요. 본심은 아니겠죠? 등 집요하게 물어왔다. 여권은 당연하고 짐을 전부 확인하고 여권 복사와 한국어로 쓴 조사서를 팩스로 보낸 후 간신히 오케이가 나왔다. 내 대답은 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울릉도의 산과 자연을 촬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였고 적당히 사기를 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 본토에서 울릉도는 대형 페리로 약 3시간. 울릉도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씨조선 시대에 해적이 설쳤기 때문에 공도정책이라는 무인도 정책을 이조가 실시한 틈을 타 에도시대 소수의 일본인이 울릉도로 이주해 개척한 사실이 있다. 조선을 침략한 히데요시 정권과는 달리 도쿠가와 막부는 평화 노선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조의 항의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 이를 다케시마 일권이라 부른다. 에도시대 울릉도의 호칭은 다케시마였다. 여기에서 제2관문. 다케시마로 가는 페리 선착장은 현대적인 시설로 1일 2왕복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왕복한다. 분비는 로비안, 대부분이 한국인 노인단체일 뿐이다. 이 페리를 운항하는 선박회사는 일본인에게 페리 티켓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상태였고 만약 여권 제시가 요구되고 티켓 판매가 거절되면 이번 여행은 바로 끝이 난다. 줄을 서고 드디어 내 차례다. 나는 말없이 검지를 세운다. 성인 한 장의 의미다. 그러자 카운터 직원은 내가 일본인이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담담히 티켓을 건넸다. 1970년대부터 차근차근 실효지배 강화가 계속되어 온 다케시마에는 경비병이 상주하고 있고 자급자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병 숙소를 필두로 헬기장, 태양광 패널, 정수 여과 장치, 산 정상까지의 계단, 그리고 페리가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가 구비되어 있다. 찰나의 독도 관광이라고 해도 단순히 여객선 부두에 접안하여 콘크리트 부두를 50분 정도 산책하는 것뿐 섬의 정상에 놓인 시설은 견학할 수 없다. 그러나 관광객을 위해 부두에 설치된 시료 지배를 주장하는 기념비는 견학할 수 있다. 다케시마의 첫인상은 바위다. 일본해의 경계에 2개의 기묘하게 우뚝 솟은 바위가 갑자기 바다에서 돌출된 모습에서 소름마저 느낀다. TV 뉴스 영상이나 보도 사진을 통해 상공에서 내려다본 다케시마는 보잘것없는 2개의 섬이지만 막상 도착해 바라보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바위 덩어리다.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고 약간 가파른 바위 사면에 잡초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을 뿐이다. 이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 한국은 시료 지배를 과시하는 각종 시설을 빽빽하게 설치했다. 이런 시설
시설을 어떻게 만든 것일까? 웬만한 열정으로는 이런 바위 꼭대기에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순환시설을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울릉도에는 한국에서 처음 생긴 독도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에는 다케시마 고유의 천연 자원이 많은 이유가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새 한 마리 물고기조차 만날 일 없는 글자 그대로 바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국인 여행객에게 부탁해서 독도를 배경으로 기념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2시간 30분 고속선의 지옥을 경험한 전후. 더 이상 여기서 일본일이라는 이유로 강제 송환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사실 울릉도의 산 꼭대기에도 독도 전망대가 있는데 나는 다케시마 상륙 실패의 보험으로 등정했다. 정상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에게 일본일이라 밝히자 아이스크림을 사주었고 3명이서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었다. 참 착한 이웃이다. 이렇게 1시간 미만 다케시마 상륙은 끝났다. 이번에는 울릉도에서 동해시까지 배로 돌아가 거기에서 버스로 서울로 향한다. 서울시는 한국에서 2번째로 생긴 근대적인 독도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은 첨단 기술을 사용한 애니메이션과 3D를 사용한 친절하고 정중한 설명이 있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여지는 당체객이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 중 실제로 독도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무언가 한국인보다 독도 사랑을 가슴에 품은 기분이 들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다케시마에 가본 적이 없다. 그 비율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동수단이 100번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본토 지하철에는 독도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아카펠라로 노래할 수 있다. 한국 TV에는 항상 독도 날씨, 즉 온도, 습도, 강수 확률, 풍속이 별도 기준으로 표시된다. 이 남다른 시료 지배에 대한 의지는 한국 본토에 가면 즉시 알 수 있다. 일본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문제를 계몽하는 전시실은 시마네 현에만 통째로 맡겨져 있고 도쿄에는 영토기념관 하나 없다. 매년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2012년 자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전까지 정부 주체로 개최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 자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리고 의욕과 행운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에 실제로 간 적이 있는 강경파와 보수 언론인은 거의 제로다.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면 다케시마가 한국 영토임을 의심한 여지가 없다. 한국 우정국은 독도 우표를 몇 종류나 발행하고 있지만 일본 우체국은 단 한 번도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 단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일본 정부는 영토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차 아베 정권은 보수다, 외교의 아베다 라며 선전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디가 보수인지 어디가 외교의 아베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를 지킨다 등을 외치는 자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도 애초부터 다케시마는 뉴스를 통해서밖에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래 한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기계에서부터 일본은 이미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한국 측이 쌓아온 시료 지배의 근거에 대항해 일본 측은 아무것도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 말과 사진을 의심한다면 한번 독도에 가보면 어떻겠는가. 그 압도적인 실력 행사에 우리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너무 약한 슬로건에 말을 잃고 일본인의 위세 좋은 혐한이나 영토에 대한 외침이 얼마나 실행을 수반하지 않은 어리석음인지를 여실히 깨달을 것이다. 훌륭할 정도로 시료지배, 아베 정권은 도대체 뭘 한 것일까요? 입만 살아서 실제로는 제대로 빼앗겨버렸네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 제3자가 봐도 일본의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점유당하고 있잖아. 배가 어쩌고 할 때가 아니다. 다케시마 가봐. 그런데 가보고 싶은 곳 랭킹 1위는 평양인데 후루야 씨는 다케시마를 타국 영토라고 인정해버렸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는 한국 독도잖아. 일본은 한심한 나라군. 작가는 일본인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독도는 포기하라고 읽힌다. 가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찾을 수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야?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많이 읽은 기사 랭킹 1위. 이 기사 읽어봤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무력으로 되찾을 수 없는 현실. 대화도 안 되고 교과서에 실는 것도 반대라며 말하는 것도 피하는 국내 세력이 있는 것도 현실. 한국을 통해서 다케시마 상륙?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 땅이다? 이런 놈이 일본을 망가뜨리는 거라고.